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식 정치와 중국식 정치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 어떤 분들은 이 제목을 보고 저를 미쳤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미국 정치가 우월하지, 그 무슨 중국 정치를 왜 미국 정치하고 비교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는 이 주장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는데 좋은 민주주의 사회와 나쁜 권위주의 사회, 이렇게 두 개의 패턴으로만 나눕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좋고 권위주의는 나쁘다, 이렇게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지금 앞으로 이제 시리즈로 쭉 갈 것인데, 오늘 첫 시간에는 선거 민주주의 최대 위기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인 1표 선거 민주주의, 과연 가장 유능한 대통령을 뽑는가, 가장 유능한 정치인들 뽑는가, 아니라는 거죠. 자, 미국식 선거 민주주의는 지금 이 선거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것을 신앙으로 여겨온다. 만약에 이 선거 민주주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역사적 인물로 취급당하기 쉽고, 말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주장이라고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 선거 민주주의가 가장 인류 역사상 훌륭한 제도다. 또 어떤 일각에서는 이 선거 민주주의는 가장 무슨 덜 나쁜 정치 제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지금은 이 선거 민주주의가 대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 그러면 반역사 인물로 평가받기 쉽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선거 민주주의 신앙처럼 굳어져 왔는데, 미국의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타났어. 근데 이 사람이 재선에 성공 못했어요. 미국의 그 대통령들은 4년제라고 연임하는데 재선되면 또 4년 가죠. 그래서 통금 8년 하고, 8년 하면 무조건 물러나고,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2020년에 재선에 실패했는데, 선거 민주주의의 가장 미덕은 뭐냐? 결과에 승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트럼프가 선거에 불복해가지고 그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그런 폭력 사건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미국의 이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미국이 위기다, 민주주의 위기다, 이거 대안 안 찾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미국식 민주주의 도입에서 지금 실시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최악의 대통령을 지금 뽑고 있는 것만 사실이죠. 자, 대통령이 자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옳은 품성과, 이 품성을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옳은 도덕과 훌륭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럼 3기 이후에 대통령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나마 이념과 신념이 좀 뚜렷합니다. 이분은. 그리고 자기만이 프라이드가 있고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후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능력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품성은 개떡 같죠. 그 다음에 박근혜 씨는 거기 무슨 품성이고 무슨 능력이고 무슨 따지고 자지고 할 것 없는 인물이고, 문재인은 품성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은 능력은 가장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 대통령은 품성으로 따지나 능력을 따지나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선거 민주주의 원래 취지는 무엇이냐? 선거 민주주의 취지라는 것은 원래 유능한
대통령 뽑고 유능한 정치인들 뽑는 것이 취지였겠는데 지금 그렇게 흘러 안 간다는 거죠. 이 민주주의를 만든 미국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왜 그러냐? 이 모든 분야에서 그 장은 최고 언어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경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유독 정치판만 경험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1인 1표에 의해서 선거되면 돼. 자, 2000년 전에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뭐라 했느냐면 정치라는 것은 특별한 직업이다. 정치는 도덕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그리고 정치 철학에 훈련된 자가 맡아야 된다. 그리고 또 작은 직책을 맡아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플라톤의 주장입니다. 그럼 현재 한국의 대통령은 뭐 정치 철학에 훈련돼서 무슨 도덕 전문가요? 작은 데서부터 올라와서 여기서 말한 작은 거는 정치 영역 말하는 거죠. 그 사람 원래 정치에 참여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뭐 요즘은 또 뭐 한동훈 뭐 갑자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은 플라톤의 국가론에 가서 위배되죠. 자, 그리고 뭐 2000년 전은 말할 거 없고 100년 전에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란 이제 책에서 정치란 개념에 대해서 또 정치인이 갖춰야 할 소질 명백히 이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그대로 안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지금 이럴까? 많은 연구자들은 다당제가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당제가 뭐 서로 견제해서 서로 무슨 덜 나빠지고도 무슨 뭐 어때 뭐 경쟁해서 무슨 좋은 사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당제라는 것은 처음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뭐 이념도 사라지고 뭐 사상도 사라지고 이익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미국 건국자들은 이 정당 정치라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뭐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뭐 그쪽도 이제 무슨 민주당과 공화당 뭐 이렇게 뭐 200년 동안 흘러오는데, 자, 이 다당제라는 거 경쟁인데 정당 패거리 이익 집단이죠. 그러면 이념과 사상이 사라지면 뭐가 남나? 이익만 남는 거예요. 이익만 쫓는다. 그러면 정당에 휘둘린 정당이 선전선동에 이제 휘둘리는 유권자들은 무분별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수자의 횡포라고 그랬는데, 이 정치적 용어로는 다수자의 횡포라고 그럽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자와 노예는 시민이 아니었어요. 왜? 이 두 개의 집단은 사리 판단 능력이 안 된다고 본 거죠. 자, 미국의 그 사례를 보면 그럼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미국의 국민의 의식은 어떠냐? 그 사람들이 정치 의식은 어떠냐? 미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들은 정말 문명하고 그 사람들은 정치 영향 강하고 무슨 뭐 대단하게 이렇게 뭐 좋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국 국민들도 자기네 주 출신의 상원 의원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79%가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모르고 2005년 조사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상권 분립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조사하니까 무슨 공화당 무슨 민주당 무당파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행정, 입법, 사법 말하는 거죠. 이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이 미국의 이 국민들은 뭐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잘 모르는 거죠. 다수가 이렇다는 거예요. 다수가 1987년 또 조사가 하나 있는데 마르쿠스의 노동 분배 원칙이 있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뭐 분배한다.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뭘로 이해하나? 이 마르쿠스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 헌법의 조문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과학이 창명한 21세기에 지금 진화론을 대부분 믿고 있는데 미국의 국민의 22%만 진화론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럼 78%는 뭘 지지하냐? 창조론을 지지한다는 거죠.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뭐 맞서 이렇게 싸워오다가 지금은 거의
진화론을 지지하는 추세죠. 근데 미국의 국민 22%는 여전히 22%만 진화론을 지지한다는 거죠. 미국 대선에 선거인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그 중세 유럽에서 나타났다가 지금 다 어느 나라에서는 사라졌어요. 근데 미국만 지금 이 선거인단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 선거인단 본질이 뭐냐? 이 선거인단이라는 것은 그 유권자들이 무슨 대리인 이런 그 모임을 말하는 건데, 이 본질은 뭐냐? 이 유권자들이 사례에 대한 분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해 줘야 된다, 대리해 줘야 된다,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정치 역량을 못 믿는 거죠. 거기서 출발한 게 선거인단입니다. 지금도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대다수 백성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백성은 영원히 백성이다. 그들은 자기 발바닥 밑에 흙만 볼 줄 알았지 지평선 너머의 세상 볼 줄 모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목을 아주 낮게 이제 평가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소수자의 횡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선거에서 이게 정당들이 정치인들이 어디에 휘둘리냐. 소수의 언론과 소수의 기업가들, 그 소수의 힘 있는 자들한테 휘둘린 거죠. 미국 같은 경우 뭐 총기 그 규제 그 문제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정치인은 그 유태인들에게 휘둘리고 뭐 등등의 사례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수자 횡포도 좋고 소수자 횡포도 좋고 뭐 이렇게 뭐 당선돼서 이 대통령들이 하고 있는 일들 보면 그 전체 미국 말하면 전체 미국 국민들을 위해 일하나, 또 한국 말하면 한국이 뭐 전체 5천만 인구를 위해 일하나,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 어떤 그 집단, 그 동료 시민이란 말을 한동훈이 했는데, 그 한동훈이 말한 동료 시민이라는 건 난 이해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만 동료 시민인지, 아니면 5천만이 다 동료 시민인지. 자, 뭐 이래저래 1인 1표 선거제도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았어. 근데 아주 그 유능한 대통령 뽑은 것이 아니라 아주 최악의 대통령을 뽑았어. 그럼 뭐 얼마 지나지 않아, 1년이 아니라 몇 개월 지났는데 손가락 자르고 싶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죠. 이런 후회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후회라는 건 개인이 문제 같지만 결국에는 이게 뭐냐? 나라의 위기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나라의 위기로. 자, 그래서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그 본산지 미국이 최대의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럼 이 아주 그 보수적인 어떤 그 정치 그 환경에서 그 민주주의를 계속 고집하면서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럼 대안이 뭐냐? 그 대안이 중국식 정치체제라는 거죠. 중국식 정치체제. 물론 이건 뭐 미국의 뭐 학자들 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이런 주장이 나왔다. 그것이 이제 뭐 중국식 정치체제라는 게, 이게 차이나 모델이라 이 책이 있는데, 이 차이나 모델. 자, 여기서 앞으로 그럼 선거민주주의와 중국의 이 차이나 모델을 적당하게 어떻게 결합시키지 못할까? 뭐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중국식 정치체제란 도대체 무엇이냐? 즉, 이 차이나 모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중국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도입 안 하고 자기네 그 정치 패턴을 계속 고집하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